그러면 자, 이미 제이슨 파일로 서울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혜택이죠. 이미 누군가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고마워하면서 쓰겠습니다. 자, 열기. 자, 로드된 것을 보시면 서울의 각 구 단위로, 동 단위로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색상을 달리해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서식에 역시 제일 아래 색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쭉 설정이 현재 색상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테두리 제일 아래 보겠습니다. 테두리에 보시면 뭐 파란색으로요. 이렇게 바뀌죠. 뭐 너비도 역시 뭐 이렇게 쭉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기본 1일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으네요. 없는 것보다는요.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좀 바꿔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마우스를 위치시켜 보시면 이렇게 쭉 뜨죠. 그죠? 원래 이 시각적 개체에 물론 지도 그 설정에 맵 유형 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코드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확하게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로 매칭이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이 원인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데이터 창으로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 창에 현재 이 행정 코드라고 하는 거, 행정동 코드라고 하는 것이 10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9단위로 좀 변경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로 매칭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동 코드 얘를요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열 추가를 우리가 할게요. 새 열을 하나 추가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리본 메뉴에 새 열이 있죠. 물론 여기 열 도구로 가셔야 됩니다. 열 도구로 새 열을 하나 추가를 하면은 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곳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종의 코딩이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코딩을 새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얘를 치우시고요. 보시면 이 행정동 코드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좀 적용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앞서 언급된 행정동 코드, 행정동 코드 언더바를 어떻게 하겠다? 적용을 실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매크로 코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딩은 보통 이제 보기 좋게 한 칸씩에 띄워서 코딩을 보통 많이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HTML 그 코딩 연습을 조금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적용하는 코드는요. 이렇게 대괄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괄호 안에 행정동 코드가 현재 적용이 됐죠. 행정동 코드를 나누기 현재 100을 해야 되죠. 끝에 10자리 있는 것을 8자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적용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0단위가 8단위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게 마무리는 아니고요. 자, 이 열 도구 부분에 현재 행정동 코드 보시면 정수라고 해요. 데이터 형식이 정수라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동 코드 적용 부분도 십진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가져올 때, 특히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가져올 때 기본적으로 CSV 파일입니다. CSV 파일이라는 뜻은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매칭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진수를요, 네, 이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안전합니다. 자,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자, 이렇게 쭉 바뀌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적용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조금 전에 네, 이 데이터 이 부분을요,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다 된 것을 자, 적용, 행정코드 적용을 자, 그럼 다시 보고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적용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을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자, 완성된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서울 아파트 시세 예, p/x 파일을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작성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원래는 예, 파싱 예, 단계를 거쳐서 가져오는 방법을 예,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로 치환시키는 것까지 하면 좋은데 예,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에러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해서요. 제가 그냥 바로 예, 완성된 파일을 참고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많이 보셨어요. 그죠? 이러한 그 서울시에서 완성된 이 아파트 매매가. 자,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죠.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슬라이스 기능이죠. 그죠? 슬라이스 기능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클릭을 하시면 지역별, 강남구, 여기는 연, 월, 일자까지 이렇게 다 예, 슬라이스 기능을 만들어 놨죠. 예,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도 역시 좀 세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을 활용하시든지 간에 네, 이런 식으로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뭐겠습니까? 네, 조건부 서식이겠죠. 조건부 서식에 가장 예, 금액이 큰 것을 예, 표시해주는 이 부분은 나중에 연습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이렇게 서로 연동해서 예, 상호작용 효과, 슬라이스 기능 등을 네, 활용하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다. 네, 공공데이터 활용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현황을 지도에 표현해 보는 방법을 익혀보시겠습니다. 먼저 네, 파워 BI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자, 파워 BI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거에 코로나 관련된 파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예, 넘버링을 일부러 붙여 두었습니다. 자,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잘 보시면 자, 컨트롤 네. 자, 네,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보시면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엑셀 일부 파일입니다. 이 A라고 되는 것이 바로 CSV 파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이제 파일을 가져올게요. 처음에 네, 데이터 가져오기를 활용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아이콘.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을 가져올 것인지. 아까 엑셀 파일이 있었죠. 1번이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자, 연결. 물론 여기에서 예, 뭐 파일,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다 예, 예전은 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를 할 때 애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찾아가셔도 되겠죠. 파일에 그래서 엑셀 문서 열기. 자, 코로나 현황 2022년 4월 17일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기본 정리를 좀 해 두었습니다. 자, 일단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기. 자, 두 개가 뜨죠. 네, 로라고 있고 확진자라고 있습니다. 자, 정제 전의 데이터가, 즉 전처리 이전 데이터가 현재 로라고 하는 시트로 제가 만들어 두었거든요. 지금 분석을 위해서는 확진자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서울 검역에 이르기까지 전체 개.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는 별도의 뭐 우리가 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드. 자, 데이터 로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측 필드 창에 확진자가 있죠. 그죠? 네. 화살표를 클릭.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현재 어떤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물론, 두 번째 창 데이터를 보시면 확진자와 사망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엑셀 파일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현황 실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죠. 로우 데이터. 아래쪽에 있는 로우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포탈을 통해서 로드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서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를 그냥 해 둔 것이 확진자라고 하는 시트입니다. 서울에서 검역 쭉 지역별로 합산 데이터까지 있죠. 그래서 확진자와 사망자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 데이터는 가능하면 저장을 그대로 시켜 두시고요. 전처리를 통해서 조금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을 닫아버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시 보고서로 가서요.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이제 활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캔버스 여기 지금 다른 것이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뭐 클릭을 한번 하셔서 초기화를 시킨 상황에 제일 처음 일행 1열에 있는 꺾은 선형 차트 그죠? 자, 여기에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바로 위에 있는 것부터 해야겠네. 그죠? 누적 막대 해야겠네요. 그죠? 가로 누적 막대. 역시 위치는 자유롭게 옮기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드래그 쭉 해서요. 자, X축, 뭐 Y축, 범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엑셀 형태하고 똑같죠. 자, 뭐 확진자, 뭐 사망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 1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이든지 간에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에 그냥 드래그를 해보세요. 갖다 붙여 보세요. 야, 확진자, 뭐 Y축은 사망자, 뭐 칼럼 1은 또 뭘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범례로 갖다 놔 보죠. 데이터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요. 이미 보고 왔지만 데이터 구성 체계를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일단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 지금 현재 Y축에 갖다 놓은 것을 그냥 드래그해서요. 다시 X축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망자는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법내는 칼럼 1으로 했더니 법내가 지금 칼럼 1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뭐 아니면은 확진자를 또 칼럼 1으로 한번 옮겨 보세요. 쭉 옮겨 보시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쓰는 취소 명령은 뭡니까? 컨트롤 Z죠. 늘 여러분들이 컨트롤 Z 기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컨트롤 Y 기능과 함께하는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명령 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시는 것과 빈 공간 캔버스에 클릭을 한번 하시는 것과는 이 구성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 전반적인 어떤 그 파워 BI 기능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거니까요. 뭐 실수가 있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냥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다른 이제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파일을 이 상황에서 아래쪽에 보십시오. 그러면은 시트가 있죠. 네. 자, 시트 1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보통 이렇게 파일명을 바꾸죠.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연습,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연습 1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럼 이 시트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 연습 1. 그 다음에 당연히 플러스겠죠. 새 페이지.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해서, 더블 클릭해서 되시겠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이 되죠. 자, 우클릭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 페이지 명을 또 뭐 연습 2라고 해볼까요? 연습 2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또 열어볼게요. 역시 이번에도 데이터 가져오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이번엔 CSV 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SV 텍스트 파일. 자, 코로나 2번에 텍스트라 되어 있죠. 자, 열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칼럼 1이라 되어 있고, 그죠? 확진자만 쭉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변환 역시 필요 없이요. 그냥 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드. 자, 로드가 됐나요? 그러면 우측이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기존에 있던 필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롭게 코로나2가 위쪽에 열리죠.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확진자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시트를 많이 열어놓고 서로 연동을 시키고 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고요. 한 개의 파일만 깔끔하게 작업하시려면요. 아예 파워 BI를 종료를 시키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프 막대형 차트를 하나 그립니다. 클릭을 해서요. 자, 늘려보시고요. 자, 축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역시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확진자와 칼럼 1을 뭐 X축에도 갖다 넣어 보시고요. 확진자를 또 Y축에도 갖다 놔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법내도 역시 뭐가 좋을까요? 뭐 얘가 좋을까요? 일단 갖다 놔 보세요. 수정해 보시면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자, 현재 경기부터 해서요. 경기가 제일 많네요. 그죠? 이 합산이니까, 그죠? 걔는 합계니까 제일 크게 나오네요. 그죠? 경기, 서울 쭉 해서 울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가 쭉 반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데이터 빈 공간, 빈 캔버스에 클릭을 하시면은 적용이 또 안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뭐 각종 수정을 하고 싶으면 클릭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 아이콘이 뭡니까? 보시면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라고 뜨죠. 자,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네, 시각화가 바뀌죠. 막대형 차트로. 자, 세 번째도 볼게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 어떤 아이콘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익히셔야 되니까요. 자, 뭐 이렇게 다 한 번씩 클릭을 한번 쭉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예,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이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100%니까 누적이니까 그죠. 자, 꺾은 선형, 그다음에 영역, 또 칠을 해주네 그죠. 예, 누적 영역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한 번씩 쭉 보십시오. 자, 리본 차트라는 것이 있고요. 자, 조금 잘 쓰진 않는 예, 폭포 차트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예, 가로, 세로 예, 비교를 서로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깔때기. 예, 전체 크기 순을 비교하기 수월하겠죠. 자, 이 각각의 그 차트에 대한 특징을 예, 어떤 유형의 차트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예, 나중에 쭉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형태이죠. 자, 원형 차트 그죠? 자, 얘는 전체에 쓰니까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이라이트 기능으로서 작동이 되죠. 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서울, 네,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쭉 뜨네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도넛이죠, 그죠? 자, 중간에 뭐 크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조정 가능하겠죠? 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예, 우리가 전체 이제 총괄 뭐 활용 폼을 만들 때 그때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트리맵을 한번 볼까요? 트리맵. 자, 이렇게 됩니다. 공공 포탈에서 여러분들이 이 트리맵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자, 아까 포탈이 있었죠, 그죠? 네, 공공 포탈. 데이터 포탈에 보시면